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의 과거를 타인에게 이야기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 그만큼 타인에게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떠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과거가 숨기고 싶은 과거라면 더더욱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답답하고 어떠한 답을 얻기 위해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오늘 닉은 조던에게 이 개츠비의 과거를 듣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까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11번째 이야기. (1917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저택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길과 잔디밭을 바삐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난 영국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바닥에 붙은 고무돌기가 부드러운 흙 속에 파고드는 느낌 때문에 잔디 위를 걷는 쪽이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체크무늬 새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바람이 약간 불어서 펄럭거렸죠. 그리고 집집마다 걸려있는 붉고 하얗고 파란 깃발들이 바람을 맞아 팽팽하게 펼쳐지면서 요란하게 펄럭거렸답니다. 제일 큰 깃발이 걸려있고 또 잔디밭이 제일 넓은 저택이 데이지 페이의 집이었어요. 그녀는 나보다 2살이 많은 18살이었고 루빌에 살고 있는 아가씨들 중 제일 인기가 많았지요. 그녀는 하얀 옷을 입었고 또 새하얀 소형 로드스터를 타고 다녔어요. 테일러 기지의 젊은 장교들이 그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죠. 그녀의 집 전화를 하루 종일 울려댔어요. 단 1시간만이라도 좋습니다 하고 애걸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내가 데이지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새하얀 로드스터가 길 옆에 서 있었고, 그녀는 내가 처음 보는 어떤 장교와 함께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2 사람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내가 바로 앞에 다가갈 때까지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안녕, 조던 하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 이리로 와요 하고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그녀가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는 데에 대해 나는 으쓱해졌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난 그녀를 우러러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내게 붕대를 만들러 적십자 센터에 가는 길이냐고 묻기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자기는 그날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데이지가 나와 얘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있던 그 장교는 계속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녀들이라면 누구나 남자가 그런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너무나도 로맨틱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젊은 장교가 바로 개츠비였어요. 그날 이후 4년 이상이나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롱 아일랜드에서 그분을 만났는데도 그때 그 장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그분을 처음 본 해가 1917년이었어요. 그 이듬해에는 나에게도 남자친구가 몇 명 생겼고 시합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데이지를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데이지는 남자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았지만 남자와 함께 있을 때면 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였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어요. 어느 겨울밤 해외로 파견되는 어느 군인을 배웅하려고 뉴욕으로 갈 채비를 하다가 어머니에게 들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못 가게 되었지만 그 일 때문에 몇 주일 동안이나 식구들과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 일이 있는 뒤부터 데이지는 군인들과 사귀지 않았어요. 다만 군대에는 갈 수 없는 평발이거나 근시인 청년 몇 명을 만나고 있었지요. 이듬해 가을쯤에는 그녀도 예전처럼 쾌활한 성격을 되찾았어요. 전쟁이 끝난 뒤 사교계에 대비해서 2월에는 뉴 올리언즈에서 온 사람과 약혼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그런데 6월에 시카고의 톰 부캐넌 씨와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루빌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성대한 결혼식이었지요. 톰은 4대의 승용차에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태우고 와서 멀바트 호텔의 한 층을 통째로 빌렸으며 결혼식 하루 전에는 35만 달러나 하는 진주 목걸이를 데이지에게 선물했어요. 나는 신부의 들러리였어요. 피로연을 30분쯤 앞두고 데이지 방에 가보니 그녀는 꽃으로 장식된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사랑스런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그런데 그녀는 엉망으로 취해 있었어요. 한 손에는 소테름 병이, 다른 한 손에는 한 통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축하해줘.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발음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난 말이야, 술은 처음 마셔보는데, 정말 기분이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지? 사실 나는 너무 두렵고 겁이 났죠. 데이지의 그런 모습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걸... 데이지는 침대 옆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을 뒤지더니 진주 먹거리를 꺼냈어요. 이걸 아래층으로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돌려줘. 그리고 모두한테 말해줘. 이 데이지는 마음이 편했다고. 그리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 어머니의 하녀를 데리고 와 문을 잠그고 둘이서 데이지를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놓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욕조 안에서까지 손에 꼭 쥐고 있는 바람에 종이는 물에 젖은 공처럼 뭉쳐져 버리고 눈송이처럼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녀는 내게 그것을 비눗값에 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편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암모니아 냄새를 맡게 하고 이마에 얼음 주머니를 얹어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다시 드레스를 입혀주었지요. 그로부터 30분쯤 후에 그녀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었지요. 이튿날 5시에 그녀는 톰 부캐넌과 결혼했고 남태평양으로 3달 예정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난 산타바바라에서 그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남편에게 빠져있는 여자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이 잠깐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데이지는 안절부절 못했으니까요. 바닷가에서도 모래 위에 앉아서 1시간씩이나 자기 무릎에 톰의 머리를 올려놓고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 주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감탄과 미소를 짓게 했답니다. 그때가 6월이었어요. 내가 산타바바라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어느 날 밤 톰의 자동차 앞바퀴가 튀어나간 사고가 났어요. 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젊은 여자도 신문에 났었죠. 옆 좌석에 있던 젊은 여자는 팔이 부러졌는데 그 여자는 산타바바라 호텔의 여종업원이었어요. 이듬해 봄에 데이지는 딸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은 1년간 프랑스에 가 있었어요. 어느 해 봄에 나는 깐느에서 그들 내외를 만났고 도빌에서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아주 정착할 생각으로 시카고로 돌아왔어요.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데이지의 명성은 시카고에서도 떠들썩했죠. 그 부부는 항상 젊고 부유하면서 방탕한 무리들과 함께 어울렸지만 데이지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소문 하나 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녀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술꾼들 속에 섞여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유리하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자제할 수도 있고 제 흥에 겨워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더라도 모두 취해 있으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내 생각에 데이지는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게 하지만 그런데 약 6주일 전이었죠. 그녀가 몇 년 만에 개츠비란 이름을 듣게 된 거죠. 내가 데이지의 집에서 당신에게 웨스트에그에 사는 개츠비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잖아요. 생각나시죠? 당신이 돌아간 후에 데이지는 내 방에 들어와 나를 깨우더니 그 사람 무슨 개츠비야? 하고 묻더군요. 반쯤 잠들어 있던 내가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말해주자 데이지는 아주 묘한 목소리로 자신이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이 틀림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서야 새하얀 로드스터에 앉아있던 그 장교가 바로 개츠비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조던 베이커가 이 이야기를 끝냈을 때 우리는 이미 30분 전에 프라자 호텔을 나와 2인용 유람 마차에 타고 센트럴 파크를 달리고 있었다. 해는 이미 영화 배우들이 사는 50번가의 고층 아파트 뒤로 숨어버린 뒤였다.
어느 틈엔가 풀섭에 귀뚜라미처럼 모여든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아직 식지 않은 황혼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아리비아의 주장. 그녀의 사랑은 오직 나만의 것. 그녀가 잠든 한밤중에 나는 기어 들어가리. 그대의 천막 속으로. 묘한 우연이군요. 아니, 우연이 아니에요. 어째서죠? 개츠비가 사들인 그 집은 데이지가 사는 집이 보이는 해안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6월의 밤, 개츠비가 갈망하듯 바라보고 있던 것은 하늘의 별만은 아니었단 말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개츠비라는 인간이 아무런 목적 없이 화려하기만 했던 생활에서 튀어나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조던은 계속 얘기를 이어갔다. 그분은 자신이 어느 날 오후 데이지와 자기를 함께 집으로 초대해 줄 수 있는지를 부탁하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세심한 그의 표정에 나는 적이 감동을 느꼈다. 그는 5년간을 관망한 후 대저택을 샀으며 그곳에 모여드는 나방들에게 별빛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어느 날 남의 집 정원에 초대받을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그가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하기 전에 꼭 과거를 들려주어야만 했나요? 그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당신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했고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강렬한 의지가 잠재해 있어요. 나는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그렇다면 왜 당신에게 데이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데이지에게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이 바로 옆집에 살잖아요. 그렇군요. 개츠비 씨는 언젠가 데이지가 자기 집의 파티에 나타나리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조던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데이지를 모르느냐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가 찾아 헤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댄스를 구경하고 있을 때 하인을 시켜 나를 부르던 그날 밤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 일을 추진해 왔는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대뜸 뉴욕에서 함께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흥분하더군요. 그런 이상한 짓은 하기 싫소 하고 되풀이하더니 나는 바로 옆집에서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톰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이 계획을 포기하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데이지의 이름을 찾기 위해 몇 년 동안이나 시카고 신문을 구독해왔다고는 하지만요.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다.
우리를 태운 마차가 어떤 육교 아래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조던의 황금빛 어깨를 한 팔로 감싸 안으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그 순간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는 데이지의 일도 개츠비의 계획도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고는 무슨 일에서든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순결한 꽃봉오리 같은 여자, 내 팔 안에는 당당하게 몸을 젖히고 있는 이 여자만이 내 머릿속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그리고 머릿속에 이런 말이 문득 떠올랐다. 이 세상에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바쁜 사람과 지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데이지에게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조던이 나에게 속삭였다. 데이지가 개츠비 씨를 만나고 싶어 할지는 알 수 없군요. 데이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개츠비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도 그냥 차나 함께 하자고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장벽처럼 검게 늘어선 가로수 사이를 빠져나가 59번가로 접어들자 부드럽고 창백한 가로등 불빛이 공원을 밝히고 있었다. 개츠비나 톰 부캐넌과는 달리 나는 육체를 떠난 얼굴만 가지고 어두운 처마 끝이나 현란한 간판을 따라 배회하는 여자들과는 인연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두 팔에 힘을 주어 조던을 끌어당겼다. 남을 깔보는 듯한 창백한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내 얼굴 가까이로 그녀를 더욱 끌어당겼다. 네, 드디어 개츠비의 이 과거가 밝혀지고 이 이야기에 윤곽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츠비와 데이지의 관계, 그리고 닉과 톰의 관계. 개츠비의 과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개츠비라는 인물이 꽤나 숭고한 사랑을 하는 인물이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조던의 이야기를 듣고 개츠비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